금오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금오도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늦어 비렁길을 걷지는 못하고 먼저 안도 주변을 돌아본 후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숙소를 출발하여 비렁길이 시작되는 한구미항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한구미항에는 백야도와 여수 여객선 터미널을 오가는 배편이 있죠. 금오도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는데 정차하는 마을 이름을 몰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비렁길 1코스부터 시작합니다. 금오도로 들어오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서 오는 방법입니다. 선사 2군데가 각각 하루 2편씩 운항하는데 아침 6시 정도에 출발하여 금오도 한구미항이나 여천항으로 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차례 운행하고 오후 4시에서 5시경에 여수로 돌아오는 마지막 배가 있습니다. 한구미항이나 여천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죠. 두 번째 방법은 백야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백야도에서도 한구미항까지 4차례 정도 배편이 오갑니다. 비렁길 출발점인 한구미항에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수 시내에서 백야도까지 가는 시간도 꽤 걸리죠. 이곳은 비렁길 1코스에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바다 조망과 해안 절벽을 볼 수 있는 미역 널방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돌산도 신기항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신기항에서는 금오도로 오는 배편이 가장 많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배가 오갑니다.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은 주로 신기항에서 첫 배로 출발하여 비렁길을 걷고 마지막 배편으로 신기항으로 돌아갑니다. 하절기에 아침 7시 45분 배로 들어와 저녁 9시 배로 나가면 비렁길 5코스를 모두 걸은 후 택시로 여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죠. 수달피 비렁 전망대입니다. 붉은 비렁길이라는 멋진 시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송광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항에서 첫 배로 들어와 마지막 배로 나가면 계산상으로는 12시간 정도 여유가 있죠. 비렁길 5코스까지 걸으면 18.5km,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숙달된 트래커는 당일 트레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오도에서 1박을 하는 사람들은 첫날 5코스를 모두 걷고 둘째 날 금오도에서 이어지는 안도 기러기길을 걷습니다. 1코스에서 처음 만나는 휴게소 비렁길 쉼터입니다.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죠. 이 고개를 넘어가면 처음 출발한 한구미항입니다. 편산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말로만 듣던 좁은 안내판이 있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대부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갈라집니다. 나는 오전에 검은도에서 나와 신기항으로 왔기 때문에 곧바로 비렁길을 걷지 못하고 먼저 안도와 그 주변을 돌아보았죠.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비렁은 벼랑의 사투리로 해안절벽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비렁길이라고 합니다. 비렁길의 매력은 굽이굽이를 돌 때마다 마주치는 섬과 바다죠. 비렁길은 5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긴 1코스는 한구미항에서 두포까지 5km입니다. 이 코스는 두포에서 직포까지 3.5km, 3코스는 직포에서 학포까지 3.5km,
4코스는 학포에서 신포까지 3.2km, 5코스는 신포에서 장지마을까지 3.3km입니다. 식당 안내문을 보니 1코스가 거의 끝난 모양입니다. 비렁길은 총 18.5km죠. 안내문에는 8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 힐링의 시간을 포함하면 10시간 정도 잡는 게 좋습니다. 각 코스의 시작과 끝 지점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죠. 이곳에서 1코스가 끝나고 2코스가 시작됩니다. 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냉면이 꽤 맛있습니다. 식당 뒤편 두포마을의 모습입니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사실 나는 비렁길의 경치도 좋았지만 길에서 만나는 해안마을들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햇살 정원입니다. 바로 옆에 굴등 전망대가 있죠. 잠시 굴등 전망대에 다녀오겠습니다. 굴등 전망대입니다. 저 바다 안쪽에 이 코스가 끝나는 직포마을이 있죠. 전망대에서 올라와 다시 비렁길로 들어섭니다. 대부분 빈집인 것 같습니다. 저 앞이 촛대바위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촛대바위입니다. 이 코스가 끝나는 직포마을이 보이는군요. 직포마을로 내려갑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입니다. 직포마을에는 크고 우람한 소나무가 있죠. 수령이 500년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아래 쉼터가 있습니다. 삼코스 식당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팥빙수를 주문했습니다. 콜택시 연락처와 마을버스 시간표, 여천항과 신기항으로 가는 배편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콜택시를 부르면 카니발 택시가 옵니다. 이제 3코스로 들어섭니다. 화장실을 지나면 왼쪽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3코스 종점인 학동마을까지는 3.4km. 좀 전에 카페에서 비렁길을 걷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는 4코스가 끝나는 신포마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갈바람통 전망대입니다. 당일치기로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죠.
하나는 1코스에서 3코스까지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코스와 4코스를 걷는 겁니다. 이곳은 3코스에서 널리 알려진 명소 중 한 곳이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3코스와 4코스를 걷는 걸 추천합니다. 3코스의 하이라이트 중 한 곳입니다. 삼코스와 4코스는 다른 구간에 비해 조금 힘든 편이죠. 이곳에서 길이 약간 헛갈리는데 지금처럼 우측으로 가지 말고 좌측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렁길은 경사가 그리 심하진 않지만 이곳 매봉을 오르내리는 길이 상대적으로 힘들죠. 매봉인 모양입니다. 매봉 아래로 내려오면 눈부신 해안 경치를 볼 수 있는 매봉 전망대가 있죠. 저 아래 3코스의 종점인 학포마을이 얼핏 보입니다. 이곳은 꽤 위험해 보이는데 난간 보수가 시급합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가팔라서 주의가 필요하죠. 단체 여행이 아닌 개인이 당일치기로 3코스와 4코스를 걸으려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약간 당황했는데 오른쪽은 진행 방향이고 왼쪽은 3코스 출발 지점인 직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출렁다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전망대와 이 사이에 돌아가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이리로 가도 출렁다리로 갈 수 있죠.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과 바다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도 돌아가는 지름길이 또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자들에게 3코스와 4코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구간이 비렁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간에 비해 경사가 심해 상대적으로 힘든 구간이기도 하죠. 이 구간을 걸으려면 3코스나 4코스에서 출발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4코스가 끝나는 지점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3코스까지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3코스 종점인 학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학동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인데 콜택시를 타고 차를 주차해둔 함구미항으로 이동합니다. 차를 가져오면서 택시 기사분이 소개해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매운탕을 주문했는데 꽤 만족스러운 식사였죠.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학동마을에 예약한 숙소입니다. 숙소가 몇 군데 있는데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로 정했죠. 무리하지 않고 이곳에서 하룻밤 묵은 후 내일 4코스와 5코스를 걸은 후 금호도를 떠날 예정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주말이라 휴게소도 영업을 준비 중이고 이곳에서 비렁길을 걷는 다른 팀도 만났죠. 여성 두 분인 그 팀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4코스를 걷습니다. 4코스에서 오는 팀도 여럿 마주쳤습니다. 사다리통 전망대입니다.
발 닿는 곳마다 이름이 참 정겹군요. 바다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사코스 종점까지 2.3km 남았는데 이 구간도 꽤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4코스에서 시작하여 3코스까지 걷는 이유는 신포 마을이 관광버스가 들어올 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4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출렁다리입니다. 이곳에서 4코스에서 출발한 단체 산행객들을 만났죠.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것을 기다리느라 꽤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작은 전망대가 있죠. 멀리 고흥군 나로도 방면이 보입니다. 신포마을에 거의 다 왔습니다.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중에 만났던 단체 산행객들이 타고 온 버스인 것 같습니다. 식당과 민박집이 있습니다. 옷코스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일정 고지까지 700m인데 다녀올까 말까 고민이 깊었죠.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정 고지가 보입니다. 간혹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 들어섰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두어 차례 있었죠. 주민들의 밭이나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 너머로 안도와 연도가 보이는군요. 안도까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배 한 척이 유유히 바다를 가릅니다. 장지마을로 내려갑니다. 멀리 안도와 이어지는 안도대교가 보입니다. 이곳이 비렁길의 종점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박 후에 안도대교를 건너 안도 기러기 길까지 걷기도 하죠. 장지마을에 아담한 전망대가 있습니다. 안도대교를 조망할 수 있죠. 안도대교까지 걸으면 총 21km가 넘습니다. 트레킹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첫 배로 들어와 옷코스를 모두 걷고 오후 늦은 배로 돌아가죠. 대개 8시간 남짓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여천항이나 항구미항까지 택시비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 있으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죠. 나는 어젯밤 묵은 학포마을에 주차했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포는 가깝기 때문에 택시비는 만원이 조금 넘죠. 이제 차를 가지고 여천항으로 갑니다. 사정이 있어 금오도에서 2박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충분히 누리고 여유있게 즐겼죠. 여천항입니다. 주말에는 선적하려는 차들이 가득해서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동계 시간표가 붙어 있어서 배 시간을 착각할 뻔했죠. 티켓은 현장 판매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도 있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기항까지 25분 정도 걸리죠. 배를 선착합니다.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은 금오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금오도를 떠납니다.